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이제 내일 오전 이건 뭐 법무부의 공식적인 언급이 있어서 저희 시간 시작하면서 나왔던 속보인데요. 내일 오전 6시 전후로 조두순은 출소를 하게 되고요.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주거지까지 이동할 예정이라는 법무부의 속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잠깐 해드렸고, 근데 이 건과 관련해서 아무튼 뭐 유튜버들인 것 같아요. 유튜버들이 사적으로 뭐 보복하겠다는 뭐 그런 예고 방송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또 일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복수를 한다든지 보복을 한다든지 응징을 한다는 건 엄연한 불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조두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라든지 감정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법 취급과에서는 뭔가 권리든 의무든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범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뭐 법에서 정한 수단을 걸치지 않고 직접 보복을 하는 거는 그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범죄 피해자도 사적 보복이 허용되지 않는 마당에 제3자인 사람들이 뭔가 조두순에 대해서 사적 보복을 한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예, 이거 뭐 이런 분노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그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는 혹은 뭐 조회수나 뭐 수익 이런 것 때문에 좀 관심을 받고자 이런 행동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사회적 공분이 조두순에 대해서 워낙 강하니까 예. 거기에 이제 편승했을 때 당연히 이제 공감이나 혹은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렇지 않고 또 순수한 의미로 네네. 이 시민적인 공분을 이제 뭐 표현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네. 이제 관련된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 아주 오래된 해방 전국에서 이 백범 김구 선생이 살해당하죠. 예. 그리고 그 살해범은 사회를 활보합니다. 예. 그런데 일반 시민이 이 몽둥이에 정의봉이라고 써서 네. 폭행을 했어요. 예. 처벌받습니다. 예. 처벌을 받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국민적인 공감이 있다 하더라도 예. 최근에 이 11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친구,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거예요. 예. 분노할 수밖에 없죠. 30년 지기 친구인데 살해했습니다. 징역 25년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비문명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사적 보복을 행했다. 예. 그것도 사람의 목숨을 뺏은 거죠. 이렇게 엄중한 그 벌로 다뤄요. 사적 보복은 또 아무리 공분이 사회적으로 넘친다 해도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폭행이든 아니면 어떤 명예훼손이든 아니면 더 심한 이제 범죄인 경우에도.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지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예. 지금 문제는 공권력에 의해서 내일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 예. 안산 이 주민들의 공포감 이런 것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통제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조금은 냉철하게 집중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속보 들어온 내용을 보면 법무부 측에서 일단 내일 6시 전후에서 조두순이 나가면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주거지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뭐 저희가 조금 전 짚어본 그 사적인 응징 때문에 우려가 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국민들의 감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세금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경호하고 이송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그 어떤 공분에는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세금 한 푼 쓰는 게 아깝죠. 그런 사람에게.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 대중교통 타고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전 그게 더 두렵습니다. 오히려 공포감은 더 하겠죠. 모르겠지만 알아보는 경우 얼마나 큰 혼란이 그 집에 가는 길에서까지 벌어지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관용 차량 이동은 조두순을 보호함이 아니라 시민들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조두순을 오히려 이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또 사적 보복이 자꾸 예고가 되니까 그럼 사적 보복을 당하라고 또 버려둘 수도 없는 거예요. 공권력의 입장에서는. 그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여기서 첫 번째 원초적인 공부는 왜 징역 12년이었는가예요. 전 그게 가장 원초적인 안타까운 공분인데 그래서 지금 내일 출소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럼 몇 년을 살았어야 합당한가? 이건 저는 뭐 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원천적인 문제에서부터 이게 벌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 법정이 판결한 죄값을 다 받고 만기 출소하는 거라면 이젠 사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에 적응해서 혹은 공동체로부터 걱정하지 않게 잘 통제되면서 생활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저는 공권력이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예.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조두순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서 법무부가 확인을 해주는 일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사실은 두 분에게 이 주제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죠. 팔굽혀펴기를 1시간에 1000개나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이거 사실 아니라고 법무부가 밝힌 거고요. 전자파에서 성충동을 느낀다. 교도소 목격담이라면서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아무튼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긴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아동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요, 5%까지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약물 치료로 근본적으로 성욕을 억제시키지 않는 한 아무리 뭐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발 방지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재범 우려성이 있는 성범죄자들한테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예. 2010년에 만들어져서 201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약 49명 정도가 이런 약물 치료를 받았고 예. 다행히도 약물 치료를 받은 사람의 경우는 재범의 우려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두순에 대해서도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예. 근데 안타까운 거는 조두순은 범행을 저지른 게 2008년이고요. 예. 확정 판결을 받은 게 2009년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을 소급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 이런 출소를 앞두고 이제 지난 10월에 이제서야 이제 조두순처럼 출소를 앞둔 사람한테도 이런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예. 뭐 내일이면 출소하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법안 발의는 이제서야 뒤늦은 발의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일단 약물 치료도 안 되는 상황이고 형도 12년을 다 살고 나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조두순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7년간 전차 발찌를 착용해야 되고 또 관찰관이 계속 붙어서 이제 24시간 동안 네. 밀착 보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두순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어린이집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겠죠. 예. 걱정이 됩니다. 조두순이 사는 집에서 70m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다. 그럼 이거 12년 전의 악몽이 떠오르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이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 경험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조두순에 대한 많은 유언비어들은 저는 오히려 이 무분별한 공포만 확산시키고 네네네. 아무런 생산적인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예. 그래도 몇 가지 사실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전 또 12년 전에 그 판결이 참 한탄스러운 게 뭐냐면 이 조두순이 그때 저의 나이였어요. 50대였어요. 근데 이 심신미약도 인정을 했고 예. 술에 의한 네. 거기에 의한 지금은 그런 감형이 없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란 이유가 됐어요. 제가 지금 이 법정에 있으면 나이가 많다고 감형이 될까요? 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감형 이유가 지금 돌이켜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근데 어쨌든 내일 새벽에 이제 풀려나면 1대1 24시간 감시 얼마나 정확할까? 전자발찌 부착 지금 7년입니다. 신상 공개 5년. 근데 당장 문제는 뭐냐면 안산 주민들이 주소지도 모르고 얼굴도 공개 안 하고 신원도 공개 안 한 데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건 예. 미성년자 아동이 있는 집에는 통지가 간다고 해요. 예. 근데 성년자만 있으면 통지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럼 18살까지는 보호받는데 19살부터 보호를 안 받습니까? 음. 정보를 통지해 주는 것부터가 보호의 시작이에요. 예. 그럼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걸 성년 미성년의 기준으로 나누는 게 지금 법이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안산 주민들에게는 적어도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성범죄자는 그냥 집 앞에 팻말이 있는 주도 있어요.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그 사회적 냉대가 과도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스스로 사회적 분위기를 인식해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고민을 또 사람은 하는 것이거든요. 예. 안락한 집으로 돌아왔고 나는 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내 죄값을 다 갚았다.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심리 정황이 보이고 있다는 이 분석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두는 것이 이 어떤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는 길인가? 이건 저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예. 가능한 모든 법제도적 방법을 중앙정부, 교정당국, 법무당국, 지자체 함께 고민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시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과도한 오해였다면 풀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방치하고 보자. 이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대책 마련에 분주한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중요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작 이 조두순 씨 집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은 보호구역이 아니다? 이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네, 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려면요,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 지정으로 될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원생이 100명 이상이 다녀야지 이제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될 아이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두순 집의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명의 원아가 다니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예. 법에는 이제 1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 시장과 경찰청장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보통은 이제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시장과 경찰청장이 경찰서장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신청이 이전에 아마 시장과 경찰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조두순 주제까지 두 분과 이슈큐브 함께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